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4일 추석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아침의 영상이고요. 어제 저녁에 올라온 KBS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부동산 냉각기에도 지식산업센터 신축은 활황, 이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많이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런데 투자는 좀 조심하고 조금 이렇게 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 다음 올해가 지식산업센터의 인허가 수가 역대 최다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을 골자로 해서 다산 신도시가 거론이 되어서 KBS 뉴스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KBS 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시사하는 점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인허가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고요. 이 부분이 향후적으로 나타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서울을 언급하지 않았고 수도권 쪽에 많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언급도 또한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생각보다 이렇게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생각을 항상 갖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더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문제가 된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또 TV에 KBS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뭐 파워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 영상을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분별하는 법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어디에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무작정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있고, 이 부동산 냉각기 속에서도 대출 규제가 많이 이렇게 완화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그 다음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식산업센터 전체가 다시 처음부터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사실 제 말이 있지만, 일반 개인이 불특정 다수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IT, 벤처기업들이 늘어나지만 기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 기업체가 그 온전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느 정도는 진입이 되어 있는 기업체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신설 기업이 생겨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단순하게 판단할 부분들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체들이 유입이 되고 기업체들이 와야 하는데, 어디서 수평 이동을 하냐는 말이죠. 어디서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거나, 차라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가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옮겨보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냔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것도 그게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회사 또한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아까 뉴스에서도 그 앵커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세제 혜택도 많고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게 뭐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재산세 그 37.5% 감면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크다고요. 그게 사실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또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디를 선택을 해야 하냐면, 늘 얘기했잖아요. 기업체가 있는 곳, 기업체가 움직이는 곳, 기업체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곳, 얼마든지 기업체가 사업하기에 좋은 곳, 그 다음에 기업체가 안정적으로 인력 수급하기에 좋은 곳, 그 다음에 기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하면서 교통도 좋은 곳, 이런 곳이 선택돼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이. 근데 이거를 빼고 그냥 일반 건물,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 건물들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하는데, 정말로 좋아 보이는 거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는, 정말로 크게 들어가는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 매모드급으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위락시설,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안 모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임대사업을 받고자 투자를 했는데 내게 임대가 안 붙여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 영상에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냉각기에도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은 화랑이다. 화랑 맞습니다. 화랑 맞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또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는 분양이 정말로 조조함에도 불구하고 조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속이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까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이 바닥에 오래 있는 사람 입장을 해서 봤을 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어요. 분양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과 차이가. 분양이 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 보이는 곳, 탐스러운 곳,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어떤 대외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분양이 되게 잘 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어떤 검증 절차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만한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도권 외곽 지역에 매모드하게 들어가는 현상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실 분들은 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시고요. 감안을 하시고,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은 기존에 다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에서 이렇게 제목만 쭉 보시고도 아마 대략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으실 거니까 보시고, 꼭 필요한 영상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갑니다. 그 귀성길 조심해서 잘 올라오시고요. 잘 마무리하셔서 또 다음 주부터 또 화이팅하는, 또 넉넉한 이 한가위처럼 풍성하게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